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 28페이지에 82의 기출문제의 부가세 실무 문제 2번, 2-1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2년도 제2기 학종신고 시 대돈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돈대 공제 신고서, 부가가치의 구성명세서 1에 대돈대 공제 신고서 가셔서 대돈대 공제 신고서는 학종신고 때만 되죠. 그지? 학종신고 때만. 2기 학종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기 예경 때는 공제가 안 돼. 그래서 1기 예경분도 몇 개 학종이에요? 1기 학종에 반영하고 2기 예경분은 2기 학종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대돈세 공제 신고서 작성 시 포인트는 대돈세 우리 공제 받으려면 대돈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파산, 강제집행, 회사 정리인가, 회생계획인가, 소멸시효 완성, 사망, 실종, 행방불명, 사업폐지, 해수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수익채권, 채무자별 30만 원 이하, 해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근데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한 거는 저당권 설정부 제외예요. 담보 잡고 있으면 담보를 실행하면 채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돈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시면 대손 발생이 있고 대손 변제가 있는데 대손 발생은 공급자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 대돈세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도 대손 발생에 양수로 넣고 대손 발생에 양수로 넣으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음수로 반영이 돼서 대돈세 공제가 되고 그렇게 공제받았던 걸 내가 다시 회수했으면 그때는 대손 발생에 여기 음수로 넣는다는 거지. 회수한 경우는. 그 여기다가 음수로 넣으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대돈세 가감란에 양수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회수한 만큼 매출세 더 내야 되는 거고. 대손 변제는 내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그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그 전에 안 갚았던 외상대금을 내가 갚았을 때야. 갚았을 때 그지? 갚았을 때 그게 무슨 변제? 대손 변제입니다. 대손 변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 거고 대돈세 우리 공제받기 위한 조건 충족 시기는 공급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10년이 경과한 학종신고 기한까지 여기 있는 대손 요건을 갖춰야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10년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년이 경과한 학종신고 기한까지니까 이 기한이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다 예를 써놨네. 지금 이제 2022년도 문제라서 2022년도 문제에 맞춰서 얘기하면 12년 6월 26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매출했을 때 대돈세 공제 요건 이 요건을 언제까지 충족해야지만 공제가 되느냐 이 요건을 몇 년이 경과한 10년이 경과한 그래서 2012년 6월 26일부터 10년을 따지면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년 6월 26일이 돼야지 10년이야. 그지? 그 10년이 경과했으면 27일부터 27일. 그지? 6월 27일부터 10년이 경과했고 6월달에 속하는 합종신고 기간은 몇 기? 1기니까. 그지? 1기니까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요건을 갖췄어야지만 공제가 되고 7월 25일 넘어서 대돈 요건 갖추면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경과한 합종신고 기간까지만 그게 한도라는 얘기, 한도. 자, 문제 2번에 1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2년 2기 학종신고 시 대돈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초 공급일은 18년 11월 1일. 3고 초료의 외상매출금 220만 원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대요. 그지? 공제 가능하죠? 두 번째 거는 당초 공급일이 2021년 10월 2일이고 한국푸드 받으러 온 2022년 1월 6일날 부도 발생했어요. 부도는 부도일부터 몇 개월 경과? 6개월 경과해야 되는데 지금 2기 학종이다. 2기 학종.
그럼 12월 31일까지 6개월 경과합니다. 1월 6일부터 따지면. 그래서 1기 때 부도난 거는 1기 학종신고 때까지는 6개월이 안 돼. 그지? 그래서 1기 때 부도난 거는 2기로 넘어가야지만 6개월이 경과하고 2기 때 부도난 건 다음 년도 1기로 넘어가야지만 6개월 경과합니다. 세 번째 2021년 11월 7일 거 대한무역 외상매출금 550만 원은 2022년 7월 20일 날 부도났어요. 그럼 2기 때 부도났잖아. 그럼 6개월 경과하려면 다음 년도 몇 개? 1기로 가야지만 공제가 되고 2021년 12월 20일 민국산업 외상매출금 660만 원은 채무자 행방불명 사망, 실종, 행방불명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지? 공제 가능하고요. 이번 자료는 매출채권 회수한 거네. 대손회수. 2022년 11월 13일에 정기에 대손 처리되었던 우리들에 대한 매출채권 11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이계약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가셔서 대한무역권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지? 첫 번째는 당초 공급이 2018년 11월 1일. 대손합병일은 2022년 12월 15일. 대손금액은 220만 원. 양수로 넣으면 20만 원만큼 신고서에는 양수로 반영되지만 부가세 신고서의 대손의 가감란에는 음수로 반영이 됩니다. 거래처는 F2 눌러서 30. 그 다음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6번. 두 번째 칸은 2021년 10월 2일. 확정일은 6개월 경과하려면 항상 날짜 카운트는 다음 날부터죠. 그치? 그러면 2022년 1월 6일 날 부도났으니까 1월 7일부터 6개월 따지면 2월 6일, 3월 6일, 4월 6일, 5월 6일, 6월 6일, 7월 6일 돼야지만 6개월이야. 경과니까 7월 7일. 경과니까 7월 7일. 그래서 대손 확정일은 2022년 7월 7일. 7월 6일 돼야지만 6개월이니까. 맞나? 2월, 3, 4, 5, 6, 7. 7월 6일 돼야지만 6개월이니까 7월 7일 경과니까. 금액은 33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F2 눌러서 한국. 그 다음에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 5번. 세 번째는 2021년 12월 21일이 당초 공급일.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시기는 2022년 10월 3일. 대손 금액은 660만 원, 세액은 60만 원. F2 눌러서 민국산업. 행방불명은 여기 없으니까 7번 직접 입력. 행방불명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양수로 넣고 두 번째 자료는 해수한 거예요. 해수한 거. 그지? 원래 당초 공급에 넣으라고 나왔는데 이게 당초 공급에 넣는 게 프로그램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11월 13일 넣게 그냥. 아니구나. 이거 당초 공급일을 적어놔야 되겠구나. 여기다 써놨나? 그냥 당초 공급일을 시험에서 맞게끔 나올 거예요. 그냥 2021년 11월 13일로 할게요. 당초 공급일은 그냥 2021년 11월 13일. 됐을까요?
당초 공개은행 2021년 11월 13일로. 그러면 2021년 11월 13일. 확정일은 지금 우리 대금대입 회수한 건 2022년 11월 13일. 공제받을 때는 양수로, 회수한 경우는 음수로 마이너스 110만 원. 그럼 10만 원만큼 회수한 거고, 거래처는 F2 눌러서 우리 둘이 7번 직접 입력, 대손 채권 회수, 대손 채권 회수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은 110만 원이고 회수해서 내야 되는 금액은 10만 원이니까 퉁치면 100만 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참고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이기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들어가 보시면 대손세 가감란에 음수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 신고서 종료할 때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니요 하시고, 자, 두 번째, 반사는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2기 확정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시오. 가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니까 겸용사업자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 나오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한번 들어가 봐요. 구성명세서 안에 구성명세서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들어가시면 이기합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전산세무 2급 때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내역,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공통매입세 정산, 납부세 재계산 중에 보통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근데 세무 1급 때는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내역,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 나왔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내역, 안분, 정산, 재계산 이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공급가액은 파른 내역이죠. 파른 내역. 상가는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분양은 면세. 총 파는 게 나왔고 매입세액은 상가 분양은 가세사업 관련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분양은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매입세 공제가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어?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분양광고 선전비는 무슨 매입세? 공통 매입세. 가세 사업에 쓰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 면세 사업에 쓰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분양광고 선전비는 공통 매입세이고 분양광고 선전비는 상가 및 주택 분양에 대한 광고이며 전자세금 계산서 수령했고 제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공통 매입세 불공제액은 정상 반영된 것을 가정한다. 그럼 얘는 처음부터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지? 예. 그리고 지금 몇 개 확정이니까 2기 확정이니까 얘는 이미 돼 있는 거야. 얘는 예정 때 확정권만 이해갈까요? 확정권만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면세 사업 등 관련해 5매 공급가액은 1억 원 1,000만 원은 처음부터 공제가 안 되는 거고 이해 갔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확정신고 때니까 공통매입세 정산이죠.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만 갖고 하는 거니까 정산. 정산 가시면 정산 가시면
1번부터 5번씩 중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물어봐요. 팔은 내역, 공급가액이 있으면, 팔은 내역, 공급가액이 있으면 몇 번씩? 1번씩이죠, 1번씩. 공급가액이죠. 1번이 없으면 2번씩, 2번이 없으면 3번씩, 3번이 없으면 4번씩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공급가액 있으니까 예, 1번씩이고, 메인 매출표표 불러와서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요.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쓰는 총 공통 매입세액은 예, 총이니까 정사는 예정본 학정본도 포함해서 하는 거 정사는 그럼 예정 때 공통 매입세 500만 원, 합정 때 공통 매입세 600만 원, 1,100만 원. 자, 면세 합정 비율 따지기 위해서 총 공급가액.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사는 예정본, 합정본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정사는. 예정 때 총 파는 거, 가세와 면세 총 파는 거 5억. 합정 때 예, 면세 가세와 면세 총 파는 거 8억. 합치면 총 파는 거 13억. 13억이고 그 다음에 예정 때 면세 파는 게 3억. 합정 때 면세 파는 게 5억. 합쳐서 8억이고 그럼 총 파는 거에서 면세 파는 게 61.53% 이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지? 그럼 총 공통매입세 1,100만 원에 61.5 약 54% 곱하면 676만 9,230원을 불공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세 비율만큼. 근데 예정 때 이미 얼마 불공제 받았어? 300만 원 불공제 받았으니까 비불공제 매입세액에 300만 원 넣어주시면 추가로 376만 9,230원을 불공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은 예정 때도 입력하고 합정 때도 입력하는 거라서 지금 합정신고 기간이라서 합정 것만 반영한 거고 공통매입세 안보는 예정신고 때만 하는 거고 정사는 예정본하고 합정본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정사는 예정본 합정본 포함해서 한 거고 납부세 재계산을 한 번 정산했거나 한 번 재계산하고 나서 다음 가세가 넘어갈 때마다 감가상각 자산만 갖고 하는 거고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고 82의 기출문제의 부가세 실무는 끝났습니다.